자, 181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는 법률입니다.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자, 채무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 가등기 해준 겁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원래 이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 담보 물건입니다. 원래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지 가등기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당권을 전형 담보 물건, 담보 가등기를 뭐한다? 비전형 담보 물건이다. 비제도권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거. 그래서 차형물, 원칙적으로 차형물입니다. 차형물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차형물을 목적으로 한다. 즉,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 공사된 채권이라든지 매매 잔대금,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왼쪽에 세 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목적물 가액이 이 차형 금액, 차형액 및 그에 붙인 이자 있죠? 합산액이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담보 목적물이 가액이 2억입니다. 근데 차용금은 원금과 정부에서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적물이 가액이 1억 5천인데 돈을 얼마 빌리는 거예요? 2억을 빌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 대여해주고 가등기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란다? 담보 가등기랍니다. 담보 가등기한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해준 거를 담보 가등기란다. 자,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가등기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담보 가등기 실행. 이 담보 가등기 실행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속정산, 또 하나는 처분정산이 있습니다. 이 기속정산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소유권을, 채무자 소유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속정산. 이거는 사적 실행입니다. 처분정산은 공적 실행입니다. 사적 실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공적 실행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라든지 또는 공매로 해서 뭐다? 처분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속정산과 처분정산이 있다. 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우리 기속정산 먼저 봅시다. 자, 우리 기속정산 절차입니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입니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다. 두 번째, 채무자 등 외 동그라미. 채무자 등 외 권리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다?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다? 청산하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자, 먼저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입니다. 자, 우리 채무자들은 누구냐면 왼쪽 보면 1번 채무자 물상고증인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입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뭐다 가등기 후에 뭐다 지상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뭐다 제3취득자입니다. 저는 채무자 물상고증인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 등입니다. 이때 뭘 통지를 해야 되냐면은 청산금. 자, 청산금이 얼마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청산금은 자,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뭘 공제하고? 빌려준 돈. 그렇죠? 비담보 채무에 빌려준 돈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선담보 있죠?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담보권. 비담보 채권에. 자, 그 다음에 뭐다? 기타 뭐다? 선순위. 그렇죠?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제한. 그 금액을 뭐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채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공개하지 않는다. 자, 우측에 세 번째 봅시다. 우측에 목적물 가액입니다. 목적물 가액. 목적물 가액은 주관적으로 평가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자, 3번과 8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한 게 아니라 같은 적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목적물 이처럼 채권자 스스로 뭐다 목적물을 산출할 수 있고
스스로 목적물을 산출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높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해요? 낮게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낮게 평가하다 보면은 후순위권자들이 불만이 있으면은, 자, 낮게 평가하면은 후순위권자가 불만해서 후순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속정산할 수 없습니다. 처분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가려면은 적당히 감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는 적당히 감정하게 되면은 이 후순위권자들이 뭘 봐요? 보통 후순위권자들은 사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경매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죠? 청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청산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순위권자들이 큰 책이 없으면은 이렇게 불만을 품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터무니없이 이 채권자가 낮게 책정하게 되면 후순위권자가 불만을 품고 뭐 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기속정산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마음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후순위권자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번 봅시다. 8번.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에 대한 청산금액의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되어 불만일 때는 청산기간 내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청산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저당권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 청산기간 2월이 경과돼서 실행하면 안 됩니다. 청산기간 내입니다. 내 동그라미. 그리고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 동그라미. 그게 무슨 뜻이냐? 후순위 저당권이 아직 피담보채권의 도래기가 지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러면은 기속정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가져가려면은 반드시 그 목적물 평가에 있어서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위에 보면 네 번째 통지식입니다. 비담보채권의 변제기 이후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세 번째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서면 제한이 없다는 거. 자, 여섯 번째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청산금 평가액이 자체가 불합리하게 선정됐다고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 통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잘못 계산됐다 라고 증명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번째,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뭐 한다? 통지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실을 뭐 한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 등 외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왼쪽 보면은 채무자 등에게 도다른 때로부터마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 왼쪽 보면은 채무자 등에게 도다른 날부터, 이걸 조심해야 된다. 채무자 등 외가 아닙니다. 채무자 등에게 도다른 날부터 매월 2월입니다. 2월이 경과되면은 2월이 경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청산금이 있으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지급하고, 가등기를 본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두 번째, 청산금이 없으면은 돈을 지급하려면 바로 본등기하면 되잖아.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세 번째,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를 먼저 한 경우입니다. 청산금 지급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우측에 4번 보면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은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쳤다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마다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채무 변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청구할 수 없고 또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취득한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속정산은 이렇게 절차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 처분정사입니다. 처분정사는 사적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우리 담보가등기권자가, 자, 담보가등기권자가 처분정사입니다. 처분정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임의경매한다는 거예요.
임의경매. 담보가등기권자, 채권자 이쪽이 아니고 한사표 이쪽이죠. 채권자가 뭐다? 임의경매한다는 겁니다. 임의경매. 자,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당권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순위든 후순위든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뭐다? 소멸합니다. 우리 저당권도 선순위는 후순위 상관없이 뭐다? 소멸하죠? 담보가등기도 소멸합니다. 자, 세 번째, 경매법원은 가등기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어떤 종류 가등기인지 신고하라고 check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 등본 보면요.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로 이렇게 가등기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에서는 가등기가 된 목적물이, 가등기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권자한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만약에 담보가등기는 뭐다? 채권을 신고하라 라고 뭐다? 채굴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로 봅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는요, 선수이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럼 낙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은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중간 등기는 전부 다 직권 말소시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는 뭐다? 선수인다면은 누가 낙찰 인수하는다? 낙찰자. 그래서 경매를 누가 받으려 해야 해요? 안 합니다. 그런 취지를 어디다 기재한다? 물건 명세에 기재합니다. 그럼 누가 낙찰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무런 확답에서 뭘로 본다는 거?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로 본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매각 등의 배당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배당료 종결까지 이 점에서 저당권과 다릅니다. 우리 저당권은 배당료 종결까지 배당료 안 해도 배당해 줍니다. 근데 이 담보가등기는 선순위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료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다? 후순위권자가 배당 받아간다 해서 후순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익반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간 됐을 때 183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7, 8월 달에. 자, 18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이 부동산 실명법은 여러분이 애올라 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그 소유자만 잘 파악해서 그 법리만 알면은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알아주시고. 먼저 우리 실명법은 (1995년 7월 1일) 날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그 이전에는 이 메인신탁이 판례로서 유효했습니다. 유효. 판례로서 유효했습니다. 유효. 근데 이 이후에는 이후 메인신탁은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냥 애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애적으로 유효. 애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세 가지 있죠. 종중간의 메인신탁. 두 번째, 부부간의 메인신탁입니다. 부부간의. 그래서 부와 자는 아닙니다. 또 사실혼도 안 됩니다. 반드시 법률상 부부입니다. 모와 자도 안 됩니다.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의 메인신탁이라는 게. 자, 세 번째, 종교단체. 이 관계된 자는 보다 종중이라든지 부부간이라든지 종교단체는 보다 유효합니다. 즉 강제 집행을 면하지 않거나 또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자, 그러면 유효하면은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소. 자, 이 무효도 원상회복하려면
원인무효입니다, 이게.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께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말소. 유효하면요. 자, 우리 부부간의 명의신탁, 뭐 차가 남편 명의로 또는 남편이 처음 명의로 해두잖아요. 나중에 뭐 이혼하게 되면 다시 돌려달라잖아요. 그때 해소할 때 원인무효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유효하니까 명의신탁 해지론이라. 소유권 이전께 맞습니다. 이처럼 무효일 때 원상회복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께 맞습니다. 또는 진정명의 회복 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한 경우는 이 명의신탁 해지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184페이지, 184페이지는 유효한 경우 명의신탁 있죠?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85페이지 또, 자, 먼저 우리 하나씩 살펴 세 가지 종류. 자, 양자의 명의신탁입니다. 양자의 명의신탁. 갑소유 A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 수탁자에게 맡겨둡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약정. 자, 두 번째, 물권변을 일으키는 등기를 해주잖아요. 등기. 이처럼 명의신탁은 뭐라 했어요, 지금? 자, 무효랬다, 무효. 자,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 명의신탁의 약정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입니다. 자, 이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양자를 명의신탁의 소유자. 먼저 항상 소유자는 누군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입니다. 이 신탁자죠? 소유자는 신탁자. 갑입니다, 갑. 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목리분이면 안 주면은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돌려달할 때 어떻게 돌려달한다? 명의신탁 해지다, 아니면은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이전이 말소다. 어떤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이전 느낌이 말소. 또 기존에 갑이 A 부동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느낌을 구한다는 거.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다니까. 왜? 무효니까. 이건 유효할 때입니다. 유효할 때. 무슨 말 아시죠? 네. 혼동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소유자는 원상회복 방법. 의리 안 주면 뭐다? 원인무효란 소유권 이전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진정명의 회복원이란 소유권 이전기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의리 배우한테 처분한 겁니다. 팔아먹는 겁니다. 처분. 자, 항상 공통적입니다. 양자의 명의신탁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삼자의 명의신탁이든 공통적입니다. 항상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은 배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소유권 취득합니다. 제3자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자가 뭐다? 권리자에서 이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실명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양자의 명의신탁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자, 우리 계약명의신탁에서 일단은 내 돈이 선인 경우입니다.
매도인 선인경. 자, 갑이 병소유 A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인. 신탁자. 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려면은 당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갑이 병을 내세운 겁니다. 갑이 을을 내셔서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한테 뭐다?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매인신탁 약정을 누가? 병이 몰라요. 이 병이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매인신탁 약정을 모르는 걸 뭐다? 매도인 선인 경우입니다. 매도인 선인 경우다. 선인 경우. 자, 이때 이러한 매인신탁 약정, 선이다 해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이고. 자, 근데 병이 을한테 해주는 등기는요, 유효합니다. 유효.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는 유효하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누구다? 응? 그렇죠? 등기는 유효하니까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자, 수탁자가 소유이기 때문에, 자, 갑이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니까. 항상 이제 소유자를 생각하는 거.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니까. 갑이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달라할 수 없습니다. 또 갑도 병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법률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병도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하니까. 누구 소유니까? 을 소유니까. 자, 그렇지만은 을이 갑한테 그냥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을이 수탁자가 갑한테 그냥 주는 거는 그 등기는 유의하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도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갑의 원상 회복 방법입니다. 신탁자. 원상 회복 방법입니다. 우리 판례는 실명법 시행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1995년 7월 1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는 뭐다?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달았어요.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이외에는 부당일 반환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달랐었고 부당일 반환입니다. 부당일 반환입니다. 이제 범위가 중요하죠. 얼마 달랄 것인가. 자, 신탁 당시 가액인지, 신탁 당시 가액인지, 아니면은 매매 당시, 청구 당시 가액인지. 청구 당시 가액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93년도에 3년 5월 1일 날 신탁했다 합시다. 이때 매매가격이 1억입니다. 근데 지금은 2018년은 50억입니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갈 수 있어, 지금. 93년 까마득 하잖아, 지금. 안 태어났잖아. 93년 태어났나? 그거 안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까마득해. 50억 갈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자, 이때는 부동산 실명법 이전이잖아요. 이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있다고. 자체. 자, 근데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 예를 들어 97년이라 합시다. 97년. 자, 97년에는 부동산 자체를 달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부당일반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신탁 당시 1억을 달라야 되는지 현재 50억, 청구 당시 50억을 달라야 되는지 우리 판례는 신탁 당시 가액입니다. 그럼 1억 건.
계약맹신타이라면 뭐다? 이 수탁자가, 그쵸? 팔아먹고, 이 팔아먹는 거다 행정체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쵸?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자, 이 선인 경우다. 이처럼 매도인이 갑과 을 간의 맹신타의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마다 선이다. 그래서 이 가부 원상 회복 방법은 어떻게? 우리 판례로 실명법 기준에서 그 이제는 부동산 자체를 달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위에 맹신타이란 뭐다? 부당일반입니다. 그 범위는 뭐다? 신탁 당시 가액입니다. 이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자, 매도인이 알긴 경우입니다. 알긴 경우. 자, 갑과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자, 매매계약처에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자, 병이 우리에게 등기를 해주고, 우리마다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대금을 지급하고, 근데 이 병이 갑과 을 간의 맹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맹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보다 매도인의 악입니다. 악이. 자, 이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매도인 할 때 소유자. 소유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병입니다.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자,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누구 소유니까? 갑 소유니까. 응? 자, 그러면은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이렇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러한 약정과 이러한 등기는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다시 돌려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은 돌려달 수 있고, 을도마다 대금을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그렇죠? 동시 이행 관계. 자, 그러면 갑이 병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 매매계약처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방법이 없다고. 갑은 원상회복 방법이 없다고.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갑과 병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잖아요. 매매계약처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악인 경우는. 근데 이제 수탁자가 갑한테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소유권은. 근데 목리부리면 이제 그게 문제라니까. 그쵸? 목리부릴 때.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매도인이라는 거, 매도인. 자, 그럼 이때, 우리, 저에게 처분합니다.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당연히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공통자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을이 저에게 뭐다? 처분해도 뭐다? 이 정은 선이든 악이든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 공통적입니다. 자, 이때 우리 병한테 처분한다는 거는 치매,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인데 병원 소유를 처분한 거잖아요. 침해행위라고. 침해행위입니다. 물론 침해행위입니다. 왜? 병 소유 부동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침해행위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병은 손해발생한 사실이 없잖아. 왜? 을한테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록 침해행위지만은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잘 주의하시고. 이처럼 매도인이 악인 경우입니다. 악인 경우. 이때는 이 맹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인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이때는 뭐다? 선인 경우는 이 등기는 뭐다? 유효하다는 거. 그렇죠? 유효하다는 거. 이제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중간생략형 맹신탁. 자, 갑과 병, 매도인입니다. 즉, 갑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 매매경체를 해요, 이거는. 자, 이 점에 있어서 계약명시랑 큰 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는 뭐다?
이 계약맹신탁 큰 차에서 매매계약체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맹신탁. 그렇죠? 누가 당사자에서 우리 당사자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간생략 등기는 보다 매매계약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맹신탁 약정합니다. 약정. 자, 약정하고 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때 원칙은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등기를 하고, 그렇죠? 등기를 하고 다시 이제 신탁하려면은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간생략형 맹신탁입니다. 이러한 약정도 무효이고 이러한 물권변의 일꾼도 뭐하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이때 소유자 누구다? 소유자 매도인입니다. 즉 병입니다. 병. 매도인입니다. 갑은 병한테 직접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지만 직접 달라 할 수 없다고. 갑도 을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가 누구니까? 병이니까. 그럼 어떻게 원상해봐야 됩니까? 원상해보. 자, 갑과 병 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전히 병은 갑한테 뭘 해야 되고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할 의무가 있고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갑도 병한테 뭐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의권 행사에서. 갑은 병을 대의해서 뭐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소를 구하고 누구 명의 옵니까? 병 명의로. 갑은 뭐다? 병한테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있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처럼 대의권 행사입니다. 또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있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이전 말소라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뭐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이행관계. 우리 저한테 처분해도 이 정은 뭐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은 그 법리만 여러분 잘 파악하면 애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어떻게 원상회복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연습하게 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봅시다. 185페이지 봅시다. 양자의 맹신탁. 자,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있기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자의 맹신탁. 양자의 맹신탁.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갑입니다. 즉 신탁자입니다. 신탁자다. 자, 원상회복 방법은 그 그림 보면은 갑은 을한테 달라갈 수 있죠? 소유권 이전이 말소, 원인무효는 무효니까 원인무효에 소유권 이전 있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갑이 예전에 보다 소유권 가진 사실이 있어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있기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게 되면은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방법은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 정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부당인과는 청구로 을명의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즉 원인무효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이 구할 수 있다. 매신탁 해지원이란 소유권 이전이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잘 알아두시면 이 기출문제가 그런 걸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자, 여기 보면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매도인이죠.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마친 경우 이걸 우리는 계약 매입 신탁입니다. 자, 우리 계약 매입 신탁은 매도인이 선인 경우와 매도인이 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이 선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명의 수탁자입니다. 을입니다. 을. 그쵸? 그래서 병이 을에게 한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쵸? 매입 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우리 판례는 뭐다? 부동산 심명법 이전에 뭐다?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심명법 이후에는 뭐다?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만 달라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당시, 뭐다? 신탁 당시 매매 가액을 달라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갑은 병에게 어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법률관계도 없잖아요. 매매계약체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또 법률관계를 맺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 병도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섯 번째, 가부점유로 을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통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계약매 신탁에서도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등기는 누구 명의로 지금? 을 명의로. 그런데 이 신탁자는 부동산 신명법 외에는 부당이익 반환 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했었죠? 돈을 달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갑이 점유했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익 반환 해주지 않은 거다. 목적물 인도 안 하겠다라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을이 자진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은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자, 소유권은 누구다? 소유자는 매도인 병입니다. 매도인 병. 자, 그럼 병이 을에게 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뭐다? 그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달라할 수 없습니다. 또 법률관계 없는 병에 대해서도 뭐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익으로 뭐다? 매매되는 반을 청구할 수 있죠.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다. 또 을이 정에게 청을 하게 되면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기한 침해행위입니다. 우리 침해행위라 했죠. 왜? 소유자가 누군데? 병 소유입니까? 침해행위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자, 187페이지, 187페이지는 계약매 신탁인데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반드시 모르는 사실이죠? 모르는 병으로부터 이런 것보다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그 밑에 빈 공간은 악의와 관련된 지문들이 있는데 삭제됐어요.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188페이지입니다. 3자의 매입신탁. 중간생략형 매입신탁입니다. 중간생략형 매입신탁. 자, 신탁자가 수탁자의 매입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항상 이게 틀려요. 그렇죠? 이처럼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거는 이거는 중간생략형 매입신탁입니다. 다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익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3자의 매입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매입신탁이랍니다. 자,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그래서 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또 갑은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청구권을 대의 행사해서 말소하고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는 뭐다? 매도인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기 청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직접 달라할 수 없고 병이 알아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가져와서 등기해주면 되는데 갑한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갑이. 그렇죠? 그 때문에 누가 대해서 갑이 병을 대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병한테 뭐다? 매매론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다는 거.
대의권 행사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신탁자와 원소유자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당연하죠. 병의 갑에 대한 이전의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갑과 병 간에는 서로마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를 부담한다. 자, 네 번째, 세 번째, 병은 원인물을 원인한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진정명 해법을 원인한 을에게마다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3자 간의 등기명의 신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진해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수탁자가 못 밀려버려서 그럽니다. 물론 꼭 수탁자가 못 밀리는 게 아니라 신탁자도 문제예요. 그렇죠? 수탁자한테 등기해줬으면 그만큼이라도 대가는 줘야 된다고. 뭐 아무런 뭐다 없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가 도움다는 거다 안 해주려고 합니다. 또 수탁자도 너무 욕심부리 안 되고 적당히 보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쟁이 가면은 소송하게 되면은 판사가 나중에 보다 명의신탁이 인정되잖아요. 판사는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관계기관에. 그러면은 보다 수탁자, 신탁자 다 처벌받지. 또 100분의 30 과징금을 부담하지.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고 집합물 건물법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명의신탁 정리 잘 하셔야 돼.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금임대차법법은 이 대항력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그 판례까지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요약서를 하고, 그때 아마 문제 나오는 거 그걸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다 들으실 겁니다. 이 요약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또 반복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